우리 교재 116쪽에 거기 밑에 한자 나오죠? 그 한자들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교재를 쫙 넘기니까 어디에 와 있냐? 거기 나오는 119쪽에 와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국어 순화 또는 언어 순화가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르곤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순화 불가론입니다. 언어 순화 불가론 또는 국어 순화 불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주장이 있으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 뭐죠? 언어 자연 발생설입니다. 언어 자연 발생설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소위 뭐죠? 언어의 역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생성장 3일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언어를 굳이 순화하지 않아도 결국 사라진다고 보는 게 언어 자연 발생설입니다. 그런데 비하여 좀 보수적으로 언어 신수설입니다. 언어는 신이 인간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언어 순화 불가론 에르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네르게니아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번 언어 순화 가능론입니다. 이건 언어 사고 일체설 때문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사고가 다시 언어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언어가 순화되면 뭐죠? 우리 정서도 순화되고 정서가 순화되면 언어도 순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역사적으로 늘 뭡니까? 대립합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이쪽이 한때는 이쪽이 또 한때는 이쪽이 우세해요. 지금 오늘날에는 여기 나오는 언어 순화 불가론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언어 순화할 필요 없다.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언어 순화할 필요 없다. 이게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재 119쪽입니다. 우리 교재 119쪽에 나오는 이런 식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몇 군데 밑줄만 한번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좌측에 내비게이션 밑줄 앞으로는 길 도움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으로 한 4칸 내려오면은 뭐가 팬미팅 있죠. 원래 다소문 사랑이라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죠?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핫팬츠 있죠? 한 뼘 바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한 뼘 바지로 하나를 한 번도 못 봤어. 그 다음 밑에 패딩 누벼대. 그죠? 다음 그 옆에입니다. 그 측에 맨 위에 투잡 나오죠? 겹벌이 밑줄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밑으로 쭉 내면 시스루 있어요. 피치못이라고 나오지? 그죠? 속이 펴요. 다음 그 밑으로 뭐 있습니까? 웰빙 이런 거인데 여러분이 봐주시고 넘어갈랍니다. 넘어가면은 거기에 나와주고 있는 문제 1번, 2번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조금 이따 할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 거기 나온 일본어 계열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째, 거기 나오는 일본어 계열은 해야 한다 이러냐.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주입된 말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갑니다.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각개우동 아마 지금도 쓰죠? 그죠? 곤색 밑줄, 다대기 밑줄. 지금도 다대기란 말은 많이 쓰네요. 그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옆으로 하면 기스란 말도 잘 쓰죠? 흠 또는 상처 이렇게 해둘라. 노가다, 단돌이. 그죠? 시험에 잘 나와. 일본어 계열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오뎅이란 말은 지금도 일부 남아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와사비 밑줄. 지금도 우라란 말을 쓰네요.
우라란 말이 좀 생소하면 아우라란 말이죠. 아우라가 비친다 이런 말 쓰죠. 다음 그 우측으로 왔습니다. 그 우측에 사라, 서대나시 지금도 쓰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기만두 안하고 이런 말들은 쓰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 한자가 나오네요. 거기 한자의 몇 군데도 밑줄만 긋겠습니다. 밑줄만 긋겠어.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각서 밑줄 됐습니까? 각서 밑줄.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있어? 고지란 말도 나오죠. 고지 밑줄 됐어요? 다음 이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구자 나오죠. 구자도 밑줄을 좀 그어 주십시오. 됐습니까? 다음 거기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대하 있어. 대하, 우리가 큰 새우 있죠, 이거야.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옆에 가처분이란 말도 나오네. 이것도 좀 봐주시고. 지금도 견습직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수습이라고 써야 되는데.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 기라성 밑줄 됐습니까?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식상 밑줄,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일본어 계열 또는 일본식 한자들은 좀 구분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말서 있죠. 이것도 경의서라고 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네요. 됐습니까?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거기 나온 추월이란 말도 나오네. 요즘엔 추월이란 말보다는 앞지르기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입니다. 애매하다, 모호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알아두셔야 돼. 다음 그 밑으로 내면 오지란 말도 나오네요. 오지 고수부지 둘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뭐가 촌지 있죠? 의미가 타락된 말입니다만 촌지 이런 말도 있네. 이런 것도 기억에 두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일본식 한자와 일본어들을 구분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거기 나오는 여기 보니까 첫째 뭐가 있어서 순수 일본어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어 계열의 한자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을 통한 구미어들이 있어요. 소위 서구 유럽어들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면서 잘못 들어온 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일본에 들어와서 뭐가 된 거야? 후루꾸가 된 거야. 그렇죠? 당구 전문 용어인가? 그렇죠? 후루꾸한데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원래의 발음으로 플럭하고 발음을 해주든지 아니면 뭡니까? 엉터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풀어주든지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순화해야 할 말들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여기에는 안 나온다마는 우리 재정구에 워낙 잘 나와서 빼놨는데 여러분 자신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의 어휘들은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지? 가장 많은 게 인종차별,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성차별 이런 말들은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이거죠. 이것은 인종차별의 언어라겠죠. 그죠? 우리가 살색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뭡니까? 여러분 자신은 살구색으로 바꿔주라. 그죠? 왜냐면 너무 우리 중심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런 말을 만약 썼다면 유색인종이란 말을 쓰는 순간에 백인 우월주의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순화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소위 우리나라에선 여성차별의 언어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도 이렇게 나오죠. 학부형이란 말이 있는데 뭘로? 학부모란 말로 바꿔주라 그러지.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권력의 시녀 이렇게 쓴 말도 이것도 뭡니까? 뭐죠? 권력의 종 또는 뭐야? 하수인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어휘들을 여자로 쓰는 것들은 모두 바꿔주라.
모두 바꿔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123쪽입니다. 123쪽에 뭐가 나오냐? 거기 나오는 근현대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 이것들도 모두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시조선 됐습니까? 이시의 나라가 아니라 조선왕조라고 이렇게 불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사보조약, 을사득약, 이조백자, 조선백자, 한일합방, 한일강제병합, 5.16 군사혁명, 군사쿠데타 또는 군사정변, 세국정책, 통상거부정책, 민비, 명성황후, 거기 나오는 민비시해, 그 다음에 살해, 그죠? 시해와 살해의 차이는 아시죠? 그죠? 시해와 살해의 차이는 아시죠? 이 또 이름이 암살 또는 응징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한자를 좀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나온 살해가 있고 여기 나온 뭐가 있죠? 여러분 자신 시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남을 죽임 이런 뜻이다. 그러나 이건 뭐죠? 표현적 살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폐륜이란 무엇이냐? 소위 천륜과 인륜을 어그러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은 시해라고 한다. 폐륜적 범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은 우리가 시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죽였기 때문에 이건 뭐죠? 살해라고 해야지. 시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달라 이런 이야기야. 그치? 다음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왔냐? 행정용어 순화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몇 군데를 볼 거예요. 먼저 8번 봅니다. 거기 8번에 강극 한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자 시험에 잘 나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극 됐습니까? 강극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사이간자가 있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뭐죠? 사이가 떠 있다고 해서 강극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하나 더 해야 돼. 이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오죠. 이렇게 씁니다. 큼직큼직하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뭐죠? 똑같은 자여 사이뜰 격자여 간격을 벌리세요. 강격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강극하고 읽어가지고 음이 잘못 익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그렇죠? 이건 극, 이건 격 그래. 그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 밑에 10번 밑줄 간주야. 간주야.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여기에 지금 이 글자는 당연히 뭐죠? 여러분 볼간자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버리냐? 강고하고 읽어버려. 안 돼. 반드시 뭐라고 있어야 돼? 지을주. 그죠? 간주라고 읽어야 한다. 간주라고 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다. 그렇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쌤쌤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말입니다. 야, 그러면 그렇다고 쳐. 뭐죠? 뭐라고 읽어? 상쇄. 가말세 자죠? 상쇄. 죽일살, 죽일시, 가말세 그러죠? 상쇄. 이거 절대로 강고라고 읽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 나오는 견인 나와요.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 몇 번 했던 글자입니다. 좀 큼직큼직하게 쓰자면 이렇게 쓴 글자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쓴 거예요. 뭐야? 끌 견자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견인해 가버렸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마자를 쓰면 뭐가 된 거야? 견마가 되고 견마가 뭘로? 경마로 소금화된 거지. 그래서 우리 속담도 있죠. 뭐가 있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사람의 욕심엔 끝이 없다. 말을 빌려 탔더니 이때 경마 잡히다는 뭐야? 마부를 부리다라는 뜻이야. 마부까지 부리고 싶다는 이야기야. 사람의 욕심엔 끝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마
그죠? 이것이 경마로 음이 정의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다음 페이지로 와서 125쪽이야. 125쪽에 25번 계기, 계제, 밑줄, 계기, 계제, 밑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둘 다 시험에 잘 나와요. 계기도 계제도.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이 글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지. 이상 이렇게 써요. 뭔자요? 걸개자요. 그래서 게시판 개항대, 그쵸? 국기 개항대 모두 건 거야. 그쵸? 됐습니까? 다음, 어차피 한자는 전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여기다 트럭을 받친 거야. 그쵸? 뭐라고? 희를 제자요. 개제, 개제, 개제. 됐습니까? 하나 더 쓴다? 하나 더 쓴다? 칠판 지웠어요. 이왕 쓸래. 이게 영 헷갈려가지고 시험에 잘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쓸까?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아우 잘 나와. 이 상태에서 뭐가 이쪽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뭐라고? 재배약. 그렇죠? 수경 재배할 때 심을 재자요. 그렇죠?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뭔자요? 머리에 이었어요. 남부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남부여대.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 돼. 이번에는 말입니다. 뭘 써서? 오디자를 써서 뭐라고? 자를 제자요. 사장님, 결제 좀 해주세요. 결제, 결제. 제가하다, 허가하다. 그래서 한자는 뭐죠? 음과 훈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그 뜻을 나타내는 말들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개제, 개제. 그죠? 그 다음에 남부여대에서 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를제. 그죠? 재단한다 그러죠? 한자 시험에 개기, 개제 시험에 잘 나와요. 둘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즘에 신문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개제 봐주십시오. 다음 이어서 그 밑으로 나오는 글자 중에서 거기서 여러분이 쭉 한번 봐주시고 38번이야. 교부, 교부. 그죠? 교부야. 됐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은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뭐야? 교부야. 뭐라고? 줄부자요. 아니 지방자치정부에서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정부에 돈을 줘야지. 교부금이야. 교부금이야. 그죠? 정부에서 우리가 커다란 도로를 내려고 해.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돼. 국비 지원이 바로 교부금이야. 그죠? 절대로 여기 나온 부자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뭐죠? 붙일 부자요. 붙일 부자요. 붙여. 그죠?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넘어가려합니다. 넘어가면 59쪽이야. 설마 녹여 모르신 분 없지? 한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한자 꼭 알아두셔야 돼. 견자가 무슨 견자요? 어깨견자요. 어깨견자요. 좀 야이가 3000%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대체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이렇게 쓰면 이게 날짜라는 뜻을 가지면 우리가 뭐라고 읽어? 달월 이렇게 읽어요. 날짜의 뜻을 가지면은. 그러나 이것이 신체를 나타내잖아. 우리 신체 몸뚱이잖아. 그러면 뭐야? 고기육이야. 고기육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저는 술을 안 먹지만은 여기 이게 우리 몸뚱이란 말이야. 우리 몸뚱이를 막는 것이 뭐야? 간이요, 간. 이게 몸뚱이고 이게 뭐야? 방패간자요. 그래서 몸을 막는 방패가 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나오는 뭐죠? 간이 제일 많이 상해. 그죠? 술 먹고 해독작용하는 것도 모두 간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욕 중에서 간이 들어간 욕이 제일 많아. 간땡이가 부은 놈, 간이 콩알 많이 졌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렇죠? 윤동주의 간도 있죠?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곡하산중에 도면 토끼처럼 간을 빙빙 돌며 간을 말리우자. 이렇게 나오지? 나오잖여. 그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간과 여러분 자신은 토끼의 간 오버레몬 시 신화주의 비평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죠? 저는 그거 많이 아는데, 그죠? 간. 그죠? 그래서 우리 몸뚱이란 말이야 뭐요? 피둥피둥 살찔비. 그죠? 살찔비. 전부 다 우리 몸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뭐야? 어깨 견자가 되는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야?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다.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다. 그죠? 막상 막하야. 그래서 저번에 시험에 얘기 나왔지? 겹고 들다요. 겹고 들다요. 여기 우리 남학생이 있는데 우리 남학생하고 저하고 어깨동물 했는데 그냥 어깨동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같이 손을 꽈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겹고 튼 상태야. 겹다라고 하는 것은 역다라는 뜻이거든. 손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틀어 나란히 해. 그렇죠? 그래서 겹고 틀다 해서 저번에 시험에 이게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었죠? 염상사의 3대에서 병어와 덕기는 학교를 다니며 겹고 틀던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죠? 나올걸? 내가 읽은 3대는 그게 나와. 여러분이 읽은 3대는 나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견장 찬다 그러지? 어깨 견자요.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누랑 나온다. 누랑 누설. 특히 누설 밑줄. 둘 다 셀루 셀설. 그래. 작년에 지방직 시험 보고 면접 시험에서 면접관이 들었던 한자 있죠? 그죠? 지방직 면접 보러 갔더니 이 한자 한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내자가 기밀누설이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면접 들어학생한테 물어봤었죠? 이렇게. 아닌가? 그때 시험관에 들어서 한자 읽어보라고 했던 글자가 기밀누설이었습니다. 기밀누설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이제 합격하면은 여기 나오는 면접 가이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 면접이 좀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A4 용지 한 장 주면서 담양군 합격하셨습니까? 예. 담양군 피기심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A4 용지 앞에 있죠? 담양군을 한자로 써보세요. 써서 드세요. 쓰시면 다 드세요. 이런 거 나오죠? 면접에 요즘에. 이제 담양군을 못 쓰면서 장성군을 못 쓰면서 장성시험에 합격하면 안 되지. 그죠? 한자로 써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나오죠. 요즘 면접에. 그죠? 그래서 요즘 면접이 좀 한 단계 업됐거든요. 다음 이어서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가야지 우리가 또. 그치? 그래서 이 정도 한자는 좀 알아두셔야 한다. 셀루 셀설.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교시한테 행정보수한테 여쭤봤어요. 공무원에도 강등제도가 있나? 그것이 징벌에? 그랬더니 예 있어요. 그러더라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한 4, 5년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최근에 강등됐다 그러길래 강등제도가 있는가 해서 공무원 징계 그래서 생긴 지가 한 4, 5년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군대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공무원도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공무원이 그래도 파면이나 해임보다 낫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글쎄 그게 나은 건 잘 모르겠는데 광주시 공무원 하나가 자살했더라고. 6급에서 5급으로 강등돼가지고 5급에서 6급으로 강등돼가지고 그래갖고 공무원이 자기 업무 중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사익을 취하면 안 되거든. 근데 어느 도로가 땅이 도로에 폐입된 사실을 알고 그 땅을 미리 샀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지적직 공무원이더만. 그래가지고 땅을 4배 5배를 튀겼더라고. 그래갖고 이익을 얻었는데 땅을 다 팔았는데 염학금이 남은 거야. 염학금을 옆에 고등학교 사라. 그러니까 안 산다. 그러니까 안 사면 학생들 통행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했더라고. 그래갖고 공무원이 협박했다고 그를 신고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사받아가지고 모두 토해내고 여기 나오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5급에서 6급으로 강등되니까 자살했더라고. 그래서 좀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죠? 다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밑에 좀 보시고 여러분이 보실만한 것만 127쪽이야. 127쪽에 98번 밑줄 V안 아까 있죠?
뭐야? 토유에 붙이는 안건이야. 이때 이게 붙일 붙자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는 뭐야? 줄부, 교부금. 재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교부금, 교형에. 교부금.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부이안. 토유에 붙이는 거야. 토유에 붙이는 거야. 됐습니까? 한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이어서 19번이야. 119번. 서명, 날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날인 꼭 알아두셔야 돼. 아무것도 없네. 뭐야? 날인. 날인. 도장 찍으세요. 도장 안 가져왔어요? 지장 찍으세요. 무인. 날인, 무인. 시험에 잘 나와요. 날인, 무인.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별로 좋은 자는 아닌데 한번 더 쓸게. 이게 여기 나오는 이게 도장이거든.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써버리면 절대 안 돼. 뭐야? 낙인. 불로 지져버려. 낙인. 그죠? 낙인. 이건 뭐야? 무인. 그 다음에 이건 날인. 그죠?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 그죠? 설마 직인 이런 거 못 쓰면 없을 것이고 이런 거 못 쓰면 없을 것이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인, 날인, 낙인. 그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온 서명, 날이란 말이 나왔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142번이야. 142번에 애로사항 나와. 좁을 애자요. 좁을 애자입니다. 그죠? 좁을 애자다. 길이 좁아. 좁을 애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죠? 좁을 애자요. 그죠? 이걸 갖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 이거 안 돼. 이건 뭐야? 막을 애자요. 막혀. 그죠? 또는 뭐야? 거리길 애자요. 좀 거려. 조금 머뭇거려. 에이, 그분이 내가 보니까 좀 장애가 심하더라고. 장애가 심해. 그죠? 거리길에, 막을에, 좁을에. 이건 길은 갈 수는 있어요. 길이 좁을 뿐이야. 난관이야. 그치? 그죠? 나중에 장애자 꼭 이렇게 써있다? 안 돼. 꼭 이거 써야 돼. 꼭 이거 써야 돼. 그죠? 장애자라고 쓰신 분은 정말 그 사람은 인생의 장애고, 그죠? 장애예요. 장애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그래. 왜냐면 우리나라 한자의 한 40%가 일본식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자 중에서 제가 한 30% 정도는 한국식 한자, 그 다음에 중국식 한자가 한 50%, 한 20, 30%는 또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장해와 장애를 구분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행정법 같은 거나 민법, 형법 배우면은 장해 속에 장애가 포함되어 있어요. 뜻이. 근데 원래는 심신상의 장애는 이쪽을 쓰거든. 그렇죠. 우리 국어는 그래요. 근데 법률에서 이걸 모두 포함해서 장애라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김경호사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다음 이어서 그 다음이야. 157번이야. 을의 밑줄. 을의 밑줄. 영화 의뢰인도 있었지? 을의 밑줄. 그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61번 161번에 경제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그쵸? 이거야. 그죠? 저번에 시험에 이거 나왔죠? 이거하고 뭐이죠? 이거하고 해갖고 어제 저번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왔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자기야가 언제냐? 그래갖고 문장을 쑥 써놓고 기억과 니은은 동음이어다, 이음동이어다, 다이어관계에 있다, 유의어관계에 있다 이런 문제 있었죠? 뭐죠? 이거 이음동이에요. 이건 한자 우리말이야. 자기야는 뭐요? 어젯밤. 이것도 어젯밤이야. 그래서 자기는 뭐죠? 이거야. 그쵸? 됐습니까? 여기 나온 이게 뭐냐? 여러분 뭐야? 명일이야. 명일이야.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여기는 뭐냐? 이게 바로 뭐야? 작년이야? 금년이야? 명년이야? 명년이야. 그죠? 이때 여기 나오는 명년에 이어서 거기 나오는 이게 뭐야? 이번엔 이길 익년이야. 이건 뭐야? 이거하고 같아. 다음. 이 길은 다음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익년은 내년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지금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뭡니까? 이 길 08시까지 그 뭡니까? 작전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길입니다. 그죠? 이 길이야.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죠? 자길, 금일, 여기 나오는 내일.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쭉 보시고 뭐가 나오냐? 거기 나오는 79번의 재고 밑줄. 이때 제자가 뭐야? 끌 제자야. 끌어올려. 높이 끌어올려요. 됐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86번 준설 밑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준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준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이게 뭐야? 물숫자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뭐지? 뭔지 아요? 이게 마음심자죠? 뭐라고? 뉘칠 전자여.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말이야. 개전의 정이 안 보여. 반성의 눈빛이야. 개전이야. 그치? 시험에 잘 나와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읽어? 부추길 사자여. 들어는 보셨죠? 교사범이야. 범행을 사주했어. 그죠? 범행을 사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보셨죠? 뭐야? 사주. 네가 해. 이걸 사족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사주야. 교사요. 입만 살았네요. 입만 살아서 교사. 네가 해 하고 시킨 사람이야.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뭐가 되죠? 뭐죠? 완성될 준자가 되죠. 하나만 더 쓸 거야. 그죠? 아마 이렇게 쓰지? 뭐죠? 남학생 이름에 많이 쓰죠? 인걸준자요. 사람이죠. 사람이 붙어 쓴 게, 서 쓴 게, 입만 살아 쓴 게, 마음이 떠 쓴 게. 그죠? 이제 이건 내식이야. 내식인데 이때 나는 이런 것들을 고정자라 그래. 이런 걸 고정자. 이걸 이 옆에를 가변자라 그래. 가변자가 무조건 부수야. 이게 다 부수자들이에요. 모두 가변자가 글자에 부수입니다. 고정자는 부수가 될 수 없어요. 부수 찾기는 세상 쉬운데 부수 찾기는 뭡니까? 무조건 뜻이 부수야. 뜻이 부수고 그 다음에 가변자가 부수야.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게 꿈몽자란 말이야. 글자를 찢어. 불초, 넉사, 민간머리, 저녁석, 뭐야? 꿈몽. 자, 이 대자 꿈에 가장 가까운 글자는 저녁석이죠. 이게 부수제. 그죠? 이런 글자가 있단 말이야. 부수는 구멍이 혈이지. 창문은 벽에 나 있는 구멍이요. 그죠? 뜻에 가까운 글자가 부수요. 그죠? 그리고 음은 절대로 부수가 될 수가 없어. 뜻만 부수요. 그래서 만약에 뭡니까? 이런 글자가 있어. 이게 뭔지 아요? 속리자요. 글자 두 개 합쳐서 뭐야? 어디자 어떻게 마을리자요. 그러면 이건 부수 아니야. 이게 속리자 않게. 그죠? 그러면 부수가 뭐야? 어디자요. 부수는 그냥 글자 찢을지 말고 읽을 줄만 아는데 굳이 찾으려고 있을 필요가 없어.
한자는 90%가 뭡니까? 결합자거든. 한자의 원리를 알면 부수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 다음 이어서 그러다 치고, 그래서 준설 시험에 잘 나온다. 준설 강바닥 긁어대는 거죠.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21쪽 거기 130쪽이야. 130쪽에 뭐가 나오냐? 거기에 나오죠. 13번 품신품이. 그죠? 품신품이. 엿줄 품자여. 엿줄 품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품이 기한 계획 보고다. 품이 서가 붙으면 서자가 붙으면 보고서 기한서 이런 뜻이다. 이렇게 나오네. 품이 엿줄 품자여. 대체로 뭡니까? 이렇게 해서 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성장하면서 사람 성격이 잘 변하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품 그럽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은 천품이라 그래. 이미 타고났어요. 그죠? 우리 여학생의 외모는 타고났어. 내가 보면은. 그죠? 고쳐줄 수가 없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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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하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그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뭐가 써 있는 거요? 이렇게 써 있어. 먼저요. 거짓말 치지 마야. 가면 거짓 가짜잖아. 그렇죠? 의사의 준술, 가진술 할 때, 사이비 준술 할 때 이렇게 쓰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 뭐야? 먼저요. 이게 붙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요. 아까 나왔죠? 새우 하자요. 새우. 맞죠? 이제 뭐죠? 결점하자야. 그죠? 그래서 경전하사야. 경전 뭐죠? 고래가 싸운데 새우가 죽어. 그죠? 나무 싸움에 내가 괜히 대가리 터지는 거야. 그죠? 우리가 가면 쓴다 그러죠? 이것도 시험에 결점하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 거기 자자 보세요. 거기에 자자가 나오죠. 거기 나온 자자가 나오죠. 근데 원래 이 글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죠? 무조건 나쁜 글자야. 그 상태에서 뭡니까? 그죠? 이렇게 쓴 거예요. 하자.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자, 여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한자들이 많아요.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다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제가 봤던 이것만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남학생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저 128쪽에 맨 상단이야. 128쪽에 맨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30필에 시간장치란 말은 군대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 건축가나 토목가 나온 사람들은 그 밑에 시방서 이런 말들 정말 많이 써요. 많이 써. 시방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 그치? 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봐주십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죠? 우리 교재로 123쪽에 왔어. 123쪽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국어 수나 사례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쭉 보시고 거기 나오는 2번 거기 나오는 공인형 국가지 구급 문제야. 거기 나오는 4번 본장에 의해 규정한 등기를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가? 규정한 뭐라고 써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등기소. 이거 등기소라고 읽으신 분은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 등기소요. 토지 등기, 호적 등기. 등기 아니요. 등기라고 읽지 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소리 현상을 정확히 공부하셔야만이 이걸 등기소라고 읽지 않습니다. 북부 지금 우리 광주는 저기 어디입니까? 무등산 앞에 북부 등기소가 있죠. 그렇죠? 옛날에 법원을 다녔는데 법원이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 떼어냈잖아요. 그렇죠? 토지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 그렇습니다. 그러죠? 풀해자에다가 마음 심자에서 늦출해자요. 그죠? 그래서 늦출해, 게으를 태. 그래서 해태, 법으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며, 법으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함. 해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좀 더 빨리 합격하고 가야 돼. 학원을 오래 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해이. 그죠? 그래서 해태 그래. 게으를 태자죠. 게으를 태자요. 맞죠? 하나 더 하려고 그래. 이거하고 묶어서 시험에 잘 나와. 그죠? 뭔자요? 뭔자요? 아까 했잖아요. 의뢰에서 의지할 내자요. 의지할 내자요. 됐습니까? 그러나 이거하고 헷갈려. 게으를 낳자요. 나태. 해태 나태. 해태 나태. 됐습니까? 이건 뭐라고? 게으를 나. 이건 뭐죠? 의지할 내 그래. 그죠? 게으를 나 의지할 내 그런다. 이러냐면 그죠? 됐습니까? 우리가 한자를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자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게 뭔지요? 쪼갤 석자란 말이야. 그죠? 이건 뭔지요? 끊을 절자란 말이야. 끊어. 끊을 절자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쓴 말이야. 그죠? 뭐라고 읽어? 밝을 석이야. 석사하기를 말해. 해가 떠붙어. 그죠? 그런데 이건 뭐지? 이렇게 쓰면은 뭐야? 밝을 철이야. 뭐야? 철학.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읽을 때 이건 뭐야? 석학, 이건 철학이야. 그런데 한자는 무조건 음과 뜻의 결합이거든. 음을 결합한 거예요. 이 글자를 먼저 알고 이걸 읽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걸 먼저 읽고, 이건 뭐죠? 이건 변이음이라 그래. 뜻과 음의 결합이야. 음이 변한 거거든. 그죠? 그래서 한자는 원리만 알면은 거의 읽어요. 거의 읽어. 읽으면 한자의 절반은 돼버린 겁니다. 읽으면은.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읽다 오면은 이제 뭡니까? 한자 너대자 나오면은 뭐가 나오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그죠? 경, 사, 이렇게. 뭐자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해석도 안 되고 읽기도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읽기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러는데 원리를 알면 조금인데 늘 뭡니까? 우리 문법도 마찬가지고 한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고 내가 늘 이야기하죠. 외운 건 잊어버립니다. 원리를 공부하신 분이 시험에 나중에 응용 문제 나오거나 어차피 엊그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국가직 지방직 우리 국가직 맞지? 엊그제 사회복지직 경찰직 또 뭐 있습니까? 기상직에 보면서 내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하는 이야기 있어요. 재정국어에 나오는 시와 소설만 빼고 공부해라. 근데 뭘 뺄지 모르니까 일단 해야 된다. 이게 농담 삼아서 저는 상당히 많이 건너뛰어요. 많이 건너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원리를 알면은 우리 교재 밖에서 시가 나오냐 소설이 나오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실 엊그제 했던 뭡니까? 백석의 모닥불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어디야 관동별곡 문제 같은 경우는 관동별곡은 사실 그 문제는 한 4, 5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문제 나오는데 약간 변해갖고 나온 건데 그때는 파도를 은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문제 약간 바뀌어 나왔는데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에서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그 문제를 확실히 풀어줬어요.
풀어줬고, 그다음에 모닥불도 했어요, 시를. 했어. 그래서, 근데 그것이, 우리 학생이 뭐야, 선생님이 해준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쳤냐, 내가 전병에 빤스 입고 다니냐, 똑같이 나오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걸렸겠지. 그게 정상이지. 그 많은 시, 소설 어떻게 내가 맞추겠습니까? 근데 원리를 알면은 그 시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다. 그 밑에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백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백석이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하지. 백석의 시적 경향이 다 그렇다, 원래. 평안도 방언. 그죠? 그 다음 유민. 딱 정해져 있다. 그런 원리를 알면 문제를 쉽게 접근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그렇게 안 하고 시 하나하나 밑줄 긋고 이거 역설법, 이건 반어법, 이거 찾아가요, 막.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시를 다 못해. 다 못해. 그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강의들 하겠습니다.